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실습에 나가면 반드시 마주치게 될, 그리고 반드시 잘해야 하는 것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소음 노트 작성법입니다. 실습 나가면 선생님이 오늘 본 환자 소음 노트 써와 하실 거예요. 그때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환자를 눈으로 관찰한 것을 전문가의 언어로 옮기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봅시다. 왜 써야 하죠?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소통이에요. 여러분 혼자 환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다른 치료사 모두가 여러분이 쓴 기록을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합니다. 기록이 엉망이면 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둘째, 법적 보호입니다. 이게 좀 무섭게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저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겁니다. 기록만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경과 추적이에요. 환자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줘야 합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넷째, 보험입니다. 우리가 하는 치료가 왜 필요한지, 왜 이 횟수만큼 해야 하는지를 보험사에 입증해야 급여가 나옵니다. 기록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SOAP의 구조를 보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SOAP는 그냥 4칸짜리 양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사고 과정이에요. 흐름을 보세요. 먼저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주어집니다. 의뢰서나 차트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직접 물어봐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게 S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합니다. 이게 O예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 환자의 문제는 이거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A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겠다는 계획이 B입니다.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S에서 들은 이야기가 O의 검사 방향을 결정하고 S와 O가 합쳐져서 A가 나오고 A를 바탕으로 P가 세워지는 겁니다. S 서브젝티브 주관적 정보입니다. 쉽게 말해 환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환자를 만나면 네 가지를 꼭 파악하세요. 첫째, 주호소 가장 불편한 게 뭐예요? 둘째, 언제부터 갑자기 다쳤는지 오래된 건지. 셋째, 통증 점수 0점에서 10점 사이로 물어보세요. 넷째, 환자의 목표 다시 걷고 싶어요. 직장에 복귀하고 싶어요 같은 거요. 이 목표가 나중에 치료 계획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실습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차트만 베끼는 것입니다. 차트에 적힌 건 과거 정보예요. 지금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차트에 약 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드시나요? 이렇게요. 또 하나는 환자가 하는 말 그대로 적는 거예요. 환자가 어깨가 쑤셔요라고 했다고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의학 용어로 바꿔서 기록해야 해요. 듣는 건 환자의 언어로, 쓰는 건 전문가의 언어로. 이걸 기억하세요. S섹션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현병력 PI 지금 이 질환이 어떻게 시작돼서 현재까지 어떤 경과를 밟아왔는지, 과거력 pH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당뇨 환자는 상처 회복이 느리잖아요. 치료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사회력 SH입니다. 직업이 뭔지, 집 구조가 어떤지,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확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5층 계단집 환자와 가족이 돌봐주는 엘리베이터 아파트 환자는 퇴원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발병 전 기능 수준 PLOF 아프기 전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티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눈과 손과 도구가 주인공이에요. 환자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직접 보고 측정한 객관적 사실만 적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봅니다. 심폐기능 심박수 혈압 부종이 있는지, 피부 상태 흉터 발진 욕창 같은 것, 근골격계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근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경근육계 균형 잡을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수 있는지.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O에 적는 모든 것은 반드시 측정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 환자가 좀 뻣뻣해 보였다는 O가 아닙니다. 리플렉션 ROM 90도가 O입니다. 숫자 등급 검사 결과. 이것만 들어갑니다. O에서 자주 쓰는 핵심 도구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ROM 측정. 각도계를 가지고 관절이 몇 도까지 움직이는지 재는 겁니다. 어깨 굽힘 160도처럼 정확한 숫자로 기록하세요. 두 번째, 도수근력 검사 MMT. 근육 힘을 0부터 5까지 등급으로 매기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냥 팔 근력 약함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어떤 근육이 몇 등급인지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바이셉스 브레이키아이 그레이드 F처럼요. 세 번째, 신경학적 기능적 검사들이에요. 심부검 반사, 감각 검사, TUG 검사, 버그 균형 촉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특히 신경계 환자를 볼 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실습 가면 이 도구들을 직접 손에 잡고 해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검사 방법을 미리 복습해두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A 어세스먼트? 여기가 사실 SOAP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S에서 들은 이야기와 O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합쳐서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단순히 의사가 내린 진단명을 옮겨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를 담아야 해요. 먼저 문제 목록, 이 환자가 가진 문제를 심각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 다음 손상 구조적으로 뭐가 망가졌는지, 근력이 약한지 관절이 안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능적 제한 그 손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뭘 못하는지, 근력이 약하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없다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후, 이 환자가 얼마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핵심은 손상에서 기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치료사만의 관점이에요. 평가를 했으면 이제 목표를 세워야겠죠. 여기서 꼭 기억할 원칙이 있어요. SMART입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환자에게 의미 있고 기한이 있는 목표. 5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 좋아지게 하기, 이건 목표가 아닙니다. 2주 안에 무릎 굽힘 각도를 100도에서 120도로 늘린다. 이게 단기 목표예요. 언제까지 뭘 얼마나 다 들어가 있죠? 단기 목표는 기능을 만들기 위한 구성 요소에 집중하고 장기 목표는 실제 기능적 활동에 집중합니다. 8주 안에 보조도구 없이 실내에서 30분 걷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환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S에서 환자 목표를 물어봤잖아요. 그게 여기서 반영되는 겁니다. 마지막 P 플랜입니다. 어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적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틀이 FITT 원칙입니다. 빈도주 몇 회 할 건지, 강도 저항을 얼마나 줄 건지, 몇 회 몇 세트인지, 시간 한 번에 몇 분 할 건지, 유형 어떤 종류의 운동인지,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다리 운동 시킴, 이건 계획이 아닙니다. 태퇴사두근 강화를 위해 SLR 운동을 10회 3세트, 주 5회 실시의 계획이에요. 다른 치료사가 이 기록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만 적는 게 아닙니다. 환자 교육도 적어야 하고 다른 전문의에게 의뢰할 게 있으면 그것도 적고 퇴원 계획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했으니 실제 사례로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28세 남성 프로야구 선수예요. 어깨 통증과 근력 약화를 호소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S를 볼 때 이 환자의 직업이 야구 선수라는 것, 그리고 목표가 빠른 선수 복귀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이라면 일상생활 복귀가 목표겠지만 이 환자는 경기장 복귀가 목표거든요. 치료 강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O를 보면 어깨 굽힘이 160도로 정상보다 제한되어 있고 OBRIM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서 SLAP 병변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위팔두 갈래근 근력이 F등급이에요. 정상이 5인데 3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S에서 파악한 정보가 O에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구 선수의 O와 P를 봅시다. 단기 목표는 4주 안에 통증을 VAS 7점에서 3점으로 줄이는 것, 장기 목표는 8주 안에 선수 생활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세요. 장기 목표가 왜 선수 복귀인가? S에서 파악한 직업과 환자 목표가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이게 바로 S, O, AP가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치료 계획은 어떻게 세웠을까요? 먼저 통증 조절을 위해 텐스를 적용하고 운동은 등척성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등장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5에서 위팔두 갈래근이 약하다고 나왔으니까 바로 그 근육과 회전근개를 타겟으로 강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5에서 발견한 문제가 P의 중재로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어깨 운동시킴이 아니라 MMT에서 약하게 나온 근육을 정확히 겨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신경계입니다. 60세 남성, 왼쪽 중대뇌 동맥 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온 환자예요. 여기서 S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의 집이 얕은 계단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이 한 줄의 정보가 치료 계획을 바꿉니다. 퇴원 후에 계단을 올라가야 하니까 치료 중에 반드시 계단 보행 훈련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만약 사회력을 안 물어봤다면 평지 보행만 연습시키고 퇴원시켰을 거예요. 집에 가서 계단 앞에서 막히겠죠. 환자의 목표도 중요합니다. 걸을 때 팔이 올라가지 않고 정상처럼 걷고 싶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근긴장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신경계 환자에 오는 근골격계와 좀 다릅니다. 쓰는 도구가 달라요. 먼저 정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인지 기능은 정상이에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치료 지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긴장도는 MAS로 측정했는데 팔이 G2, 다리가 G1입니다. 팔 쪽 긴장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손 기능은 MFT로 봤는데 정상이 29점 만점인데 이 환자는 4점입니다. 거의 손을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m 걷기 검사. 정상은 15초 이내인데 이 환자는 30초가 넘게 걸립니다. 정상의 2배 이상이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객관적 기록의 힘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봅시다. 문제 목록을 보면 오른쪽 편마비, 감각 소실, 보행 18회 근긴장도 증가. 이런 것들이 나열됩니다. 단기 목표를 보세요. 보행이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4주 안에 10m 걷기에서 팔꿈치 90도 유지하며 14초 스텝 8단계 수행. 시간과 단계가 명확하게 수치화되어 있죠? 장기 목표는 8주 안에 구두 지시 없이 10m를 20초 안에 걷고 12단계 수행. 단기에서 장기로 가면서 시간은 줄어들고 단계는 늘어나고 도움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한 목표입니다. 4주 후에 다시 같은 검사를 했을 때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치료 계획을 봅시다. 문제별로 중재가 딱딱 매칭되어 있어요. 근긴장이 높다. PNF 패턴 중 신전과 회전 패턴을 써서 긴장을 낮춥니다. 근력이 약하다. 손목과 손가락 평근에 감각 자극을 주고 저항 운동을 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진다. 시각적 피드백과 구두 지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훈련 테이블 위에 물컵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 동작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중재가 오에서 발견된 문제에 직접 대응하고 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좋은 SOAP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어서 이 치료를 했다가 되어야 해요. 세 번째 케이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50세 남성 급성 허리 통증이에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감별 진단의 논리입니다. S에서 환자가 날카로운 통증을 호소하지만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은 없다고 해요. O에서 하지직거상 검사 SLR을 했더니 음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단순 요추 염좌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치료 계획도 그에 맞춰집니다. 급성기니까 열이나 냉을 이용한 통증 조절, 코어 안정화 운동, 그리고 올바른 물건 들기 교육. 특히 환자 교육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점 주목하세요. 피해는 운동 처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도 포함됩니다. 실습 가면 차트를 열었는데 외계어 같을 겁니다. 약어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은 알고 가셔야 해요. ROM, MMT, ADL, CC? 이건 오늘 계속 나왔으니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HX는 병력, DX는 진단, TX는 치료입니다. 패턴이 보이죠? X가 붙으면 약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NL은 정상 범위 내라는 뜻이고 WFL은 기능적으로 완전한 범위 내라는 뜻입니다. 차트에 ROM, WNL이라고 쓰여 있으면 관절 움직임이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약어들은 외우세요. 실습 첫날부터 바로 마주칩니다. 좀 더 나가볼게요. 질환 약어로는 CVA가 뇌졸중, SCI가 척소 손상, LBP가 요통입니다. 방향과 움직임 약어도 중요해요. ABD는 벌림, ADD는 모음, 플렉스는 굽힘, EXT는 펴, ER은 바깥 돌림, IR은 안쪽 돌림. 그리고 기타 약어 중에 FU는 추적 관찰, CO는 늘 호소하다입니다. PTC와 RT 숄더 PAIN이라고 쓰여 있으면 환자가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약어들을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실습하면서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것들은 미리 눈에 익혀두세요. 이 슬라이드는 꼭 사진 찍어두세요. 여러분이 쓴 SOAP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예를 볼게요. 환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함. 어느 쪽? 어떤 동작에서? 몇 점? 아무것도 모르겠죠. 다리 운동시킴. 무슨 운동? 어떤 근육? 몇 회? 많이 좋아짐. 뭐가? 얼마나? 좋은 예를 보세요. 오른쪽 어깨 굽힘 90도에서 VAS 7점 통증 호소. 위치, 동작, 각도, 통증 점수가 다 있어요. 태퇴사두근 강화를 위해 SLR 운동 10회 3세트 시행. 목표 근육, 운동 종류, 횟수와 세트가 다 있죠. ROM 10도 증가, 보행 속도 5초 단축. 변화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구체적이고 근육 이름이 있고 숫자가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좋은 SOAP 핵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습에서 SOAP를 쓰기 전에 이 네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S차트만 베낀 건 아닌지? 환자에게 직접 현재 상태를 물어봤는지? 오네가 적은 모든 것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측정한 건지 느낌인지? A 진단명만 달랑 쓴 건 아닌지? 그 손상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뭘 못하는지까지 분석했는지? P 다른 치료사가 내 기록만 보고 똑같이 치료를 재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이 네 가지에 다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SOAP를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록은 환자 치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잘 관찰하고
잘 기록하는 치료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